안녕하세요. 화통지기 배서은입니다. 꿈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자신의 일에 대해 대단한 열정을 가졌다는 건데요. 또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바꾸는 에너지가 바로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멘토는 열정의 힘을 전해주실 분인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You know I know how to make them stop and stare as I fall out.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Watching me, I go all out.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The club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Can't nothing handle me right now. I see.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의 멘토 개그맨 이상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이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야 멋지다. 네네. 지시원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제가 니글니글 보다가 이제 그런 복장을 보다가 오늘 또 이렇게 탁 차려입고 나오시니까 굉장히 샤프하시고 또 뭔가 듬직하신 이미지가 딱 있는데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입고 왔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근데요, 또 하나, 축하해드릴 일이 있습니다. 딴딴따단, 축하드립니다. 네. 어머! 결혼을, 박수 한번 주세요. 결혼했습니다. 네. 아, 어떠세요, 너무 신랑? 행복하고요. 예, 웃지도 않았는데 너무 행복하대. 막 예. 나와. 뭐 지금 뭐 한참 좋을 때니까요.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우리 한 3년 뒤쯤 만나서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꼭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고요. 네네네.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물리치료사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물리치료를 하면서도 개그 본능을 숨길 수 있었는지 살짝 그게 궁금해요. 못 숨겼으니까 개그 쪽으로 오신 거겠죠? 네, 뭐 못 숨겼고요. 사실은 네. 뭐 물리치료 할 때는 또 굉장히 뭐 평소엔 좀 약간 진지한 편이에요. 물리치료사 중에서도 제가 한 3번째로 웃겼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렇게 개그맨이 됐다는 거에 예, 다들 좀 새로운 면을 이렇게 발견하기도 하시는데요. 그건 또 제가 또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아세요? 네. 그냥 이 눈매 자체에서 네. 또 눈빛 자체에서 네. 개그가 드글드글드글드글 넘쳐요. 야, 개그맨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멀쩡한 상태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가발 써야 좀 이런 거 하는데요. 오늘 예, 이렇게 네. 화통 와가지고요. 네. 신이 아유,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게도 또 유쾌한 화통클럽이 있는데요. 화통클럽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이상훈 씨가 나오시니까 네. 아마 이제 화통 시작하고 초반에 오프닝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웃은 건 또 처음이에요. 맞아요. 아유, 그럼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지금. 일단 제 캐릭터가 네. 일단 오늘은 다 뺏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재밌는 캐릭터고요. 네. 당신은 무식한 캐릭터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식한 캐릭터라. 완전 달라요. 걱정 안 해도 오늘 네. 잠시 후에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많이 기대됩니다. 저 팬인데 평소에 아, 예, 제가 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좀 진지하지만 웃기고. 저 좋아하는 스타일까지. 아 진짜 개그맨 중에서 네네. 제가 진짜 팬이에요. 저 오늘 네. 한참 만나뵙게 저 돼서. 좋아할 나이 때죠. 네. 30대 초반. 네. 아, 네, 영광입니다. 예, 아, 오늘 상당히 기대됩니다. 예. 그렇다고 오늘 진짜 여러분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아, 뭐 저는 일단은 뭐 그래도 주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네,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말이 씨가 된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상훈 멘토의 즐거운 이야기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주시죠. 네. 뭐 오늘의 뭐 주제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이제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앗이 된다라는 얘기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아, 원래 보통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속담인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잖아요. 네, 저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말이 씨가 된다. 내가 내뱉은 말이 그런 이제 꿈의 씨앗이 돼서 돌아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네, 물 맑고 산 좋은 경북 영주에서 예, 태어났습니다. 82년생이니까 올해 35인데요. 네, 어릴 때 이제 초우량아로 4.5kg로 네,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죠.
이제 4년 뒤에 이제 여동생 지금 가족 소개하는 겁니다.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여동생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4.5kg로 태어납니다. 합이 9kg. 네. 그렇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저 이렇게 넷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립니다. 저희 네 식구의 가장 큰 일과는요. 저녁 밥상 앞에서 개그 프로를 보는 거였어요. 유머 1번지, 뭐 쇼비디오 자키. 항상 그 심영래 씨, 뭐 김미화 씨, 김한국 씨, 저희한테 선배님이지만 그런 분들의 개그를 보면서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뭐 부유하진 않지만 굉장히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으셨고요. 저랑 제 동생도 항상 그 개그 프로를 보면서 밥 먹으면서 그런 웃는 게 저희 가족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은 자연스럽게 코미디언이라는 꿈을 갖게 됐고요. 언제 가졌냐?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래희망란에다가 코미디언이라고 씁니다. 존경하는 인물의 심영래 아저씨라고 씁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이제 80년 후반 요럴 때는 사실은 연예인이 꾸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들 이제 대통령, 변호사, 경찰관, 뭐 과학자 이게 약간 정형화된 틀이었는데 뭐 가수도 아니고 탤런트도 아니고 코미디언은 사실은 이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생소하니까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김차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세웁니다. 왜 우리 상훈이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대? 그러니까 반 아이들은 막 깔깔거리면서 웃죠. 네. 왜 코미디언이 되고 싶니? 8살짜리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울고 있거나 아픈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어요. 8살짜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사실은 제가 몇 안 되는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고요. 네, 어머니 또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저희 외할머니가 다리가 많이 불편하셨어요. 장애를 갖고 계신데 저희 외할머니는 거동도 불편하시고 항상 아프시지만 그 TV를 보고 방송 프로 코미디 프로를 볼 때 정말 많이 웃으셨거든요. 그때만큼은 본인이 아픈 걸 모르실 정도로 많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를 이제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항상 나는 코미디언 될 거야. 나는 심영래 아저씨처럼 될 거야 해서 별명도 제가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똥파리라는 별명 심영래 아저씨가 그 당시에 심영래 선배님이 그 똥파리 캐릭터 하셨는데 하필이면 이거 막 맨날 흉내내면서 요거 이제 별명 제가 스스로 제 별명을 짓기도 했고요. 중고등학교 가면서도 이제 코미디언이라는 이제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친구들 선생님께 많이 합니다. 하지만 뭐 워낙 시골이어서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대학 진학을 생각할 때 개그맨이 되기 위해서는 연영과를 가야 되겠다. 연영과에 지망을 합니다. 뭐 서울로 주말마다 연기학원을 다녀요. 신사동 다닙니다. 근데 연영과에 다 떨어지죠. 네, 특차 뭐 가나다라군부터 해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저 같아도 저같이 생긴 얼굴 안 뽑겠어요. 연기하는데 탤런트 하는데 뭐 얼굴 이만하고 험상궂게 생긴 친구가 뭐 와가지고 연기한다고 하면은 뭐 뽑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연기도 잘 못했겠지만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사실은 일종의 보험으로 전문대 중에 이제 보건 계열들을 써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IMF 세대여서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보건 계열 이제 뭐 방사선과, 치기공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는 안 썼습니다. 간호학과는 또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썼는데 물리치료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고요. 대전보건대 물리치료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대학교 가서 물리치료 이제 과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에게 다들 이제 뭐 물리치료사 이제 되려고 왔겠지만 저는 거기서도 나는 개그맨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그맨 시험도 봤습니다. 첫 시험이 KBS 공채 17기였는데요. 그때 합격했으면은 김병만 씨랑 정영돈 씨랑 동기가 됐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물리치료학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원래 개그맨이 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 SM 엔터테인먼트, 그 청소년 베스트 선발 대회 이런 데도 지원을 하죠.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붙었으면 슈퍼주니어의 그 신동 대신에 제가 거기에 물론 될 사람이 됐겠지만 저는 그리고 군대를 갔고요. 군대에서
이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전공이 그래서 의무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회 나가면 뭐 할 거니? 저 개그맨 할 겁니다. 네. 어디 가서도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개그맨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이제 제대를 하고요. 약간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바로 이제 물리치료학과 실습 때인데 I feel like so much has gone. 실습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증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운동 치료를 시키는 인하대학교 병원이었는데 운동 치료실에서 이제 실습을 할 때 정말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마비가 이제 편마비가 오셔가지고 거동이 아예 불편하세요. 아예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러는데 침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운동 치료실로.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트랜스퍼 옮겨드리고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운동을 시킵니다. 못 움직이시니까 운동을 시켜주죠. 그렇게 제가 한 달 넘게 같이 생활하면서 환자분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정신이 없으시니까 보호자분 할머니랑 엄청 친해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국가고시 시험을 보고요. 다행히 어떻게 또 물리치료사 합격을 해가지고 면허 국가고시 합격을 해서 인사를 드리러 가죠. 그 병원에. 근데 정말 영화처럼 제가 막 인사드리고 있는데 그 운동치료실에서 이제 그 뒤에 문에서 아이고 제 뒷모습만 보고도 저를 알아보시고 그 할머니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아저씨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뒤돌았는데 영화처럼 그 맨날 환자복 입고 침대로 이렇게 누워서 들어오시던 할아버지가 1년 만에 깔끔한 사복을 입으시고 물론 지팡이는 짚으시고 다리는 많이 젖었지만 스스로 그 운동치료실을 걸어 들어오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직업이 너무 좋은 직업이구나. 물론 내가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는 직업을 원래도 꿈꿨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가장 웃음이 없는 곳이 병원이지 않을까. 근데 이런 분들에게 치료로서 웃음을 되찾아드리는 것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보험에서 내가 혹시나 개그맨이 실패했을 때 갈 수 있는 차선책에서 이 직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최선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개그맨 시험 한 번만 더 보고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요. 물리치료사로 일을 합니다. 근무를 2년 6개월 정도 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실현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군대 심지어 군대 있을 때도 나는 개그맨 할 거야, 개그맨 할 거야 이렇게 뿌려놨던 제 말들이 꿈의 씨앗이 됩니다. 물리치료사를 하고 있는데 개그맨 시험 공고만 나면 전화가 옵니다. 야 개그맨 시험 이번에 떴는데 지원했냐? 야 이번에 방송 나온다면서 요즘에 너 방송 한다면서 왜 안 해? 너 개그맨 안 해? 이런 얘기를 개그맨 시험만 나면 무조건 연락을 몇십 통씩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제 꿈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마음의 불이 커지더라고요. 불씨가 막 커지더라고요. 개그맨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물리치료사 3년차 때 연봉이 동결됩니다. 월급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 까짓거 겸사겸사 그러면은 그만두고 한번 도전해보자. 사실은 맨날 개그맨이 되고 싶다란 말만 했지 실천은 그렇게 목숨 걸고는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를 궁지에 사지에 이제 몰기 시작합니다. 낭떠러지로 일단 직장을 그만둡니다. 잘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요. 딱 제가 이렇게 모아둔 돈을 살짝 이렇게 매달 생활비를 등본을 해보니까 6개월 정도에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이 돈으로 이제 수입 없이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한은 6개월만 시간을 둡니다. 목표는 개그 프로그램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단 1회 출연. 어디든 1회만 나가보자.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제 주위 사람들에게 말뿐인 사람으로는 남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잃어버렸던 내 꿈도 이제 찾고 싶었고 그래서 28살의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오디션을 보러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뭐 또 SM 엔터테인먼트 또 갑니다. 거길 또 갔어요. 주결선에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SM에 개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아니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랑 28살 아저씨랑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좀 심지어는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28살 아저씨가 줄을 같이 서서 들어가서 오디션을 봅니다. 주결선에서 고등학생 여고생 띠동갑 내기 여자애한테 집니다. 네, 투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뭐 JYP 시험도 봐요. JYP에도 개그 부분이 있었어요. 또 똑같이 초등학생 애들이랑 같이 줄 서서 들어가서 시험을 봅니다. 당연히 떨어졌겠죠. YG는 없더라고요. YG는 개그를 아예 안 뽑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에 뭐 어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뭐 개그맨 뽑습니다. 뭐 코미디 연기자 뽑습니다 하는 그런 지원에는 지원서를 다 넣습니다. 수십 군데를. 근데 사실 저 같아도 저를 안 뽑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커리어가 없잖아요. 물리치료사인데 개그맨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저라도 경력이 없으니까 안 뽑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부딪히기로 합니다. 대학로로 가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갈갈이 소극장이라고 그다음에 우차싸 이제 전용 극장 이런 데를 직접 제가 제 돈도 없는데 티켓을 내고 끊어서 들어갑니다. 개그맨 하고 싶다고 막 얘기합니다. 다들 뭐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오디션을 막 보게도 해달라고도 하고 하지만 아무도 저를 받아주는 데는 없었어요. 어디 학원에 아카데미를 등록하셔야지 저희 이쪽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뭐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서류 이력서 제가 받아보고 연락 드릴게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킹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SBS 스타킹에 네 직접 찾아갑니다. 물리치료사 출신 개그맨 재밌지 않나요? 막 앞에서 뭐 합니다. 이것저것 막 다 보여줬어요. 작가님이 예 저희가 제작진이랑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받아준 곳이 이제 대학로의 한 작은 코미디 극단이었어요. 거기를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고맙죠. 물론 개그를 할 수는 없었지만 코미디 연극을 할 수 있었어요.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포스터 붙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스텝 이제 뭐 조명 보고 음향 볼 수 있는 스텝 1부터 배워서요. 잠깐 출연하는 카메오, 그다음에 조연 거쳐서 이제 주인공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되게 간절했거든요. 제 꿈을 위해서 나이도 너무 찼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나는 또 이제 장남이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이고 이렇게 허송세월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면서 박성광, 박영진 씨를 만나요. 박성광, 박영진 씨가 그 극단에 있는 작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개그맨이었습니다. 전 사실 거기를 왜 지원했냐?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회식 때 우연히 만났는데 다들 연극 배우들이었는데 제가 개그맨 지망생이라고 하니까 저를 따로 불러서 성광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개그 프로그램, 그 지망생 개그 프로그램이 생기는데 그런데 나가봐야 돼. 나도 개그 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조금 이제 방송을 하니까 이제 개그맨 시험 볼 때 좀 유리했어. 그 말을 듣고 저도 그 개그스타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28살 말에 개그스타라는 방송을 운이 좋게 또 나가게 됐고요. 같이 짤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짰어요. 혼자 스탠딩 코미디를 짜서 했는데 그게 이제 방송에 한 2달 넘게 계속 했습니다. 방송을. 그래서 자신감 있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29살 때
KBS 공채 25기 개그맨 시험에 도전합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죠. 또 떨어집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떡하지? 이거는 나는 이미 내 돈은 다 썼고 내가 버틸 능력은 이미 떨어졌고 목표는 이뤘어요. 개그 프로그램 일단 1회 출연은. 그리고 KBS에서 내가 시험을 굉장히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도 떨어뜨리면 나 같은 마스크, 나 같은 스타일을 싫어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른 방송사로 도전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꾹 참고 일단은 그 이제 개그스타라는 프로그램을 1년 정도 더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에 개그맨 시험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습니다. 네, 그때 KBS 공채 26기로 만 30살의 나이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KBS는 5번 시험을 봤고요. MBC 개그맨 시험 3번, SBS 1번, 그러니까 총 9번의 시험을 봤고요. 이제 30살의 나이에 늦가기로 데뷔를 했고 5년 동안 지금 이제 6년째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개그 콘서트라는 무대에서 개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말이 씨가 된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무책임한 말을 뱉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꿈을 그냥 마음만 먹고 있으면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냥 생각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책임을 지고 싶어 하고요. 책임을 지고 싶어 하면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꿈에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다들 이제 꿈을 이제 좋아하시는 일, 잘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직 뭐 찾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내가 봤을 땐 다들 연세들이 있으셔가지고 직장을 다니시는 것 같은데 20대 없나요? 죄송합니다. 예. 한 명 사실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미국 코미디언 짐 캐리의 얘기를 조금 빌리자면 짐 캐리 아버님이 정말 코미디언이 될 만큼의 출중한 재능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짐 캐리는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코미디언이 된 거고. 근데 짐 캐리 아버지는 이제 좋아하는 거는 막 남들 앞에서 웃기는 거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원해서 회계사가 되셨답니다. 회계사.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서 회계사가 되셨는데 짐 캐리가 12살이 되던 해에 그 직장에서 잘리셨대요. 그럼 짐 캐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감동받았고요. 이 말을 어디 가서 많이 하는 편인데요. 좋아하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잘하는 일을 또 찾기도 쉽지 않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찾아드리지는 못하는데 이제 뭘 좋아하는지 구분시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이 됩니다. 평생 쓸 수 있을 만큼의 로또가 당첨이 돼요. 그럴 때 나는 지금 다니는 직장을 이제 때려친다. 그러면 그 일은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로또 금액의 로또가 당첨이 돼도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일이 여러분들의 그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입니다. 저는 로또 10번, 100번에 당첨돼도 개그맨이라는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위로 올라가 달에게 말을 했죠. 깊은 밤잠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우리는 알 수 없다 나에게 혼났죠. 이제는 하늘로 날아갈래요.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깊은 밤 하늘의 빛이 되어 춤을 출 거야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깊은 밤 멋진 날개를 펴 춤을 추어요 난 날아올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 꿈을 버리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시면서도 핵심은 정확한데 또 그 와중에 또 어떻게 이렇게 빵빵빵빵 터지게 해주세요. 정말 아, 그렇나요? 뼛속까지 개그맨 맞는 것 같아. 아, 그렇나요? 물리치료사 중에 3번째로 웃겼는데. 근데 네, 아. 제가 저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보는데 오, 최시원 닮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최시원! 예, 예. 군대가 있죠? 예, 그 자리 제가 메꾸고 있습니다. 예. 근데 눈매나 이런 게 진짜 약간 홍콩 배우 스타일에 오늘 또 코트가 이렇게 길어서 그런가 예, 아유 뭐 주성치 닮았다는 얘기도 좀 듣는데요. 네. 오. 농담입니다. 장난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웃으실 줄 알았는데 오 하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예. 아니 근데 난 진짜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가 나오지. 아, 진짜요? 여자분들한테 인기 많으셨죠? 아니요, 인기는 없었고요. 네. 네. 또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 네, 남자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어요. 개그맨 중에 두 번째로 인기 많은 거 아니에요? 개그맨 중에요? 첫 번째가 누군데요? 김길인가요? 혹시? 어떻게 알았어? 좋습니다. 이상훈 멘토하고 진짜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화끈한 토크 나눠볼게요. 자, 우리 화통클럽도 오늘 화끈하게 얘기 나눌 준비 됐나요? 아, 그럼요. 네, 아유. 네. 아 재밌게 잘 들었어요. 워낙 또 유쾌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까 최시원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조금 했어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보면 있어요. 보이죠? 살짝 아, 뭐 진짜요? 예. 한 2초 느꼈는데 그 돌아서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서는데 데니안이 또 보이는 거예요. 데니- 오, 맞아, 아니요. 맞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돌아서 이렇게 딱 봤는데 아까 말했던 그 한 명이 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성치였어요. 진짜.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주로 이제 또 좋게 보시면 그렇게 봐주시는데 예. 사실은 이제 뭐 돌하르방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고요. 모아이 석상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아니 근데 이목구비가 네. 상당히 그 남성미가 넘치는 이목구비세요. 그래서 2대8 가르마가 네. 잘 안 어울려요. 보통 남자들은. 아 그런가요?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시고 사실 살만 조금 더 빼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사 보니까 네. 니글니글 코너를 위해서 어떤 그 춤 동작이나 더 느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10kg이나 찌웠다고 하시던데. 네, 정확하게 한 12kg 정도 찌웠는데요. 네. 한참 이제 몸을 만든다고 살을 많이 뺐는데 빼면 뺄수록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제작진이나 이제 주변 개그맨 선배들한테 왜요? 야, 너는 살 빼면 안 웃겨. 약간 아저씨 같은 몸이어야 웃기지 해서 아, 그러면은 목표치까지만 갔다가 다시 살을 찌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딱 그 목표치까지만 한번 가고 이제 살을 좀 계속 찌웠죠. 예. 네. 다시 원상복귀 됐습니다. 요즘 뭐 니글니글 정말 대박이잖아요. 어떻게 인기를 좀 실감하세요? 밖에 나가면. 예,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뭐 사실 뭐 한때겠지만 예, 어떻게 뭐 그런 인기를 좀 많이 작년에 많이 누렸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지나가면 알아는 보시지만 아는 척은 안 하셨어요. 그냥 저 개그맨 제 감사합니다 때도요. 감사합니다 때는 또 알아보셨지만 그 중간에 한참 방송은 하고 있는데 인기는 없었던 그 시기가 한 3년 있었는데 그럴 때는 개그맨인지 알아는 보셨지만 다가와 주시진 않았는데 작년 한 해는 정말 많이 다가와 주시고 사진 요청도 많이 하시고 뭐 춤춰달라는 분도 계시고 사인도 많이 요청하셔가지고 진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니글니글 댄스를 보면 어머 몸이 어쩜 저렇게 유연할까 싶을 정도로 막 정말 이렇게 오징어가 막 헤엄쳐 다니듯이. 네, 오징어란 얘기 감사합니다. 예. 오징어. 네. 아니 몸매가 그렇게 유연하다고. 물리치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대해서 이제 유연성은 본인이 네, 알고 네. 또 해박 그죠? 공부도 했으니까요.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진짜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뭐 네. 춤 연습을 따로 그럼 하세요? 아니요, 따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또 원래 이제 말씀 아까 드렸다시피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노는 걸 되게 좋아. 친구들한테 개그맨 되고 싶다는 얘기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축제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개그 동아리도 사실은 했었고 댄스 동아리도 했었어요. 이 몸에. 그래서 막 춤도 췄었어요. 그래서 네, 댄스 뭐. 동아리도 했으니까 그 춤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지금 인기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한 4년 정도는 그럼 프로에 나오는데 그 대면 알아보고 네네. 그죠? 그런 시기가 좀 보면 개그 프로 하시는 우리 개그맨들 보면 저도 이제 아는 동생들도 많이 있고 한데 한참 나오다가 이젠 다른 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게 나오다가 잠깐 또 인기 있다가 또 사라졌다가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그 4년 동안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나이도 차가고. 예. 네.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꿈을 이룬 거잖아요. 개그 프로그램 1회 출연이 꿈이었는데 이미 지금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태여가지고요. 사실은 감사합니다라는 코너를 신인 때 하면서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서 주위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막 연락 안 하던 친구들부터 해서 그냥 자꾸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까지 너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코너가 끝나고 방송은 물론 쉬진 않았지만 인기가 많이 없어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주위를 떠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그냥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좀 많이 사랑을 받을 때도 어차피 한때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요. 개그맨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자기 코너에 따라서 인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코너 수명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뭐 인기도 짧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크게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뭐 이렇게 또 그렇게 막 들뜨지도 않았고요. 어차피 또 안 될 때가 올 거니까. 그 혹시 그 지금 하고 있는 캐릭터인가요? 네. 그 니글니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제가 딱 느낀 건 제가 네. 개그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처음엔 니글니글은 안 그랬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인기가 얻어지면 얻어질수록 네. 이제 스타들이 나오면서 이제 디스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딱 느낀 건 제2의 윤영빈이 될 것 같다. 니글니글이라는 코너에서 물론 이제 연예인들 디스라고 생각하시면 디스였을 텐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나와서 대놓고 윤영빈 선배처럼 이제 멀쩡하신 분들이 나와서 너 이렇게 했어 하면은 그건 디스고 혹시나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니글니글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애들 둘이 나와서 원빈보다 잘생겼다고 이러니까 그거는 개그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욕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분도 없었어요. 오히려 뭐 의상 지적이나 이런 건 좀 많이 하셨는데 너무 더럽다 이런 거 많이 하셨지만 야 어떻게 너네가 아이유랑 뭐 사귀니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아예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탄생 배경이 좀 궁금해요. 이 코너는요. 송영길 씨가 복싱 체육관에서 복싱을 하러 갔다가 이 제이슨 데룰로의 위글이라는 음악을 듣고 꽂힙니다. 여기에 약간 웨이브를 타면 웃기겠다. 그래서 이걸 누구랑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형 이거 있는데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뭐만 해도 웃기겠다. 그래서 둘이 한 달을 고민해서 짠 겁니다. 한 달을 고민한 게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걸 딱 이제 가져가잖아요. 네. 지금은 그나마 조금 적응됐지만 네. 초반에 그거를 이제 PD나 그쪽 작가분들한테 검사를 받지 않나요? 그때 반응이 좀 어땠는지 많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되게 무표정하시기로 유명하신데 그렇게 감독님이 얼굴 빨개진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떡해. 예. 근데 그게 화가 났는지 웃겨서 얼굴이 빨개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요. 다행히 사실은 이제 KBS가 다른 데보다 좀 이렇게 많이 좀 그래도 좀 심의 규정이 좀 있는 편인데 애기들도 사실은 15세 미만 시청 관람 불가지만 또 많이 애기들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코너를 과연 공중파에 내보내도 되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는 안에 속이 다 보이는 나시를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야. 망사 민소매를 입었는데 한숨 쉬시는 분은 계시죠? 네. 이제 나시로 바뀌었죠. 예, 얘기만 안에. 들어도 얼굴 빨개지신 분 좀 네, 봐요. 네. 동안 35살 동안. 근데 그런 코너를 짜고 또 유행하는 개그가 탄생하기까지 네. 얼만큼 사실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도 굉장히 히트를 했고 그 사이에 공백이 있고 또 개그를 계속 짜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네네. 어떡해. 괜찮아요. 나- 대부분 안녕하세요라고 아까도 니글니글 보고 아 이글 잘 보고 있어요 하시니까 예예 뭐 괜찮습니다. 아, 나 맨날 내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녔는데 네. 내가 이래요. 아,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뭐 얘기 이렇게 이름 뭐 실수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뭐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개그를 그 짤 때 얼만큼 회의를 하고 보통 대부분 몇 명이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새 코너는 대부분 개그맨들끼리 마음 맞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팀원들을 짜서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코너가 완성이 되면 이제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새 코너 검사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제작진들, 이제 작가들 10명, 이제 PD님들 2명 해서 제작진들 앞에서 또 개그맨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새 코너를 선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선보이는 코너를 가지고 제작진들이 회의를 거쳐서 이 코너는 방송에 나갈 수 있겠다,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안 되겠다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요.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가게 이제 수정을 해서 방송에 나가게 되면 이제 한 코너당 이제 작가님들이 하나씩 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다 같이 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코너는 조금 많고 작가님들 수는 적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작가님당 코너를 한 2-3개 정도씩은 맡아서 하고요. 큰 힘이 되죠. 근데 그리고 보통 그 오디션이나 그 보여주는 그 네. 매주 목요일마다 했을 때 참가도 하시고 또 구경도 하고. 예, 하실 거 네네. 아니에요. 그럼 그때 벌써 아, 저건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렇게 딱 구분이 되나요? 네, 근데 정답은 없더라고요. 개그에 너무 정답이 없고 아 저거 뭐야 했는데 대박이 난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저거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소위 말하는 선수감이라고 우리끼리의 감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잘 안 된 코너들도 있고요. 네, 니글니글이라는 코너도 사실은 이제 선수들이 보기에는 조금 유치한 코너였어요. 감사합니다도 그랬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쉬운 코너였기 때문에 또 시청자들이 그냥 쉽게 가볍게 보실 수도 있어서 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박이 났죠, 진짜. 초대박 난 그 니글니글 한번 저기 우리 배성훈 씨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드릴까요? 정면으로. 그 옷을 좀 준비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저렇게 효과가 갑자기 배가 아니 지금 최시현 느낌 난다고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아니 니글니글 나 실제로 보고 좀 배워가지고 왜냐면 오늘도 방청객들 네. 중에서도 네. 우리 초등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참 더 좋아할 나이에요. 그럼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Wiggle, wiggle, just a little bit of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저희 이렇게 작가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와, 이렇게 되게- 옷을 갖춰 입지 않았을 때는 사실 되게 갑자기 시키면 좀 민망하고 힘들어요. 근데 진짜 최선을 다하시네. 뼛속까지 근데 진짜 직접 개그맨이시죠. 보니까 진짜 쇼킹하긴 하네요. 어떠세요, 배성원 MC? 와, 어쩜 몸이 저렇게. 황수동 아나운서. 황소다 아나운서가 요즘에 하시죠.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해봐봐요. 아까 연습하셨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의 니글니글은 어떨까요? 해봐봐요. 초당의 시간되면 안 니글니글. 돼. 오늘 하루만 1일 송영길 씨가 되어주세요. 좀 오셔가지고. 같이 마이크 놓고 마이크 놓고 이리 마이크 마이크 놓고 놓고. 가세요. 예. 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거 잘못되면 곤양 편집이야. 시간만 아까워. 이분이 저희 방송국 지금 뉴스 하시는 분이에요. 메인 아나운서거든요. 앵커예요. 메인 앵커를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이거를 예. 배성원 씨 사이에 두고 네. 하시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네. 자, You know what to do with 이걸 that 한번 big 딴 fat 하세요. butt. 니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게 그거 괜찮았는데 마지막 거. 꼭두각시까지. 정말 아니, 우리의 우리를 또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간판 앵커가 9시 뉴스를 진행하는 황수동 아나운서. 네네. 얼굴이 달아오르네요. 괜찮아. 괜찮은 뭐 어때요? 뉴스 잘했어요. 보시는 분들은 네, 꼭 네. 지켜보실 것 같아. 어머나 어머나 이러면서. 자,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이상훈 씨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개그 얘기만 해왔잖아요. 네. 우리 같은 프로에서는 가끔 이런 것도 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인간 이상훈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쭉 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어떤 주제 타이틀을 가지고서
본인은 뼛속까지 개그맨이다라는 나는 개그맨이 되고 싶다라는 생활을 쭉 해왔다고 했어요. 이야기만 들으면 네. 늘 친구들 앞에서 유쾌하고 좀 재밌게 하려고 하고 앞에 나서고 이런 이미지만 딱 비춰진단 말이죠. 근데 저도 사실은 지금 18년 정도 진행을 하는 MC거든요. 네네. 늘 무대에 서지만 무대에 딱 내려오고 나면 사실 되게 좀 부끄러워서 객석 쪽으로 안 가고 뒤로 빠져갖고 항상 어디 차로 가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자기만의 내면은 분명히 다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 이상호는 진짜 이상호는 어떤 사람인지 늘 정말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막 본능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제 개그맨이고 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니요, 뭐 본능인 것 같고요. 사실은 초, 중, 고 이럴 때는 정말 너무 지나치게 외향적이었어요. 제가 진짜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항상 어디 복도에 뛰어다니다가도 뭐 친구들이 있으면 꼭 거기서 한번 넘어져 줘야 되고 슬랩스틱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장난도 심하고 막 이제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친구들 웃기는 거 좋아하는 낙으로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연영가에 이제 진학에 실패하면서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뭔가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물리치료사라는 직업, 그다음에 계속 실패만 했잖아요. 개그맨은 되고 싶은데 시험은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이랑 상담을 하고 막 운동 치료를 시키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말도 점잖아지고 선생님 소리를 들으니까 이 환자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이렇게 하시고요 하면서 제 성격 자체도 되게 좀 점잖아지고 말수도 없어지는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어른이 됐어요. 개그맨 시험을 볼 때까지만 해도 그 어른이 아직까지는 어른이었어요. 근데 이제 4년 차, 5년 차가 되면서 다시 옛날 아이처럼 제가 어렸을 때 그 까불었던 그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고 조금씩 제가 젊어지고 있고 다시 그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제가 이제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뵙고 했는데 저분이 눈웃음이 진정성이 딱 저 눈웃음이 나 그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그냥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네, 많이 좀 자신감을 좀 찾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재미있으시고 눈웃음도 있고 늘 밝은데 뭐 3년 정도의 그 약간 그 히트하지 못해서 속상했던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공백도 있었잖아요. 공백 아닌 공백이 있었는데 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할 때 이겨내는 방법은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편이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근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2년차, 3년차 때 사실 징크스는 있었어요. 저도 2년차 때 무대 공포증이 생겼어요. 어머나. 무대 트라우마가. 그 당시에는 웃기고 개그맨은 되고 싶었지만 망가지긴 싫었거든요. 좌우명이 웃기는 사람은 되되 우스운 사람은 되지 말자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장이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개그맨들 왜 여장하는 거야? 근데 막 동기들한테도 야, 우리는 개그로만 승부하고 연기력으로 승부하자. 근데 2년차 때 제가 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대 위에 올라가기가 부끄럽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우습게 보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앞서면서 대사가 길지 않았어요. 이제 3줄 정도 되는 대사를 2주에 한 번씩 NG를 냅니다. 어머나. 무대에 올라가기가 싫고요. 그 빨간 드레스 입은 내 모습이 너무 싫고 그 가발 쓴 내 모습도 너무 싫고 우리 엄마는 자꾸 자기 처녀 시절 때 닮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대에 올라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해내는 방법도 사실은 무대에 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무대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전국구라는 코너에서 뒤에 그 댄서로 아무 대사 없이 소품만 준비해서 보내주고 춤만 추고 딱 들어가는 역할부터 하면서 다시 무대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시청률의 제왕이라는 코너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매주 제가 보이진 않았지만 매주 캐릭터를 매주 변하는 그런 재연 배우처럼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많이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대에 서는 게 다시 좀 편해졌고 그래서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그게 지금 이제 니글니글로 인기를 구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이 코너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곧 이제 인기가 또 시들시들해질 네. 테고 곧 다른 코너도 또 만들어야 되긴 할 텐데
어떻게 하지? 또 나중에는 또 다시 또 방황기로 가는 게 아닌가? 또 네. 이런 어떤 고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은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제 모든 거는 다 이제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항상 그래요. 아 그냥 지금이 내 인생의 그냥 전성기다. 다시 못 올 전성기다라고 그냥 생각하고요. 다시 또 좋은 날이 오면 감사한 거지만 거기에 이제 막 연연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연예인들이 보통 막 나쁜 마음을 먹고 우울증도 많고 하는 이유가 본인의 그 제일 잘 나갔었던 데를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그때만큼이 안 되니까 괴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뭐 누구보다 스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지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분명히 그냥 내년에 또 내후년에 대박 코너를 못하고 그냥 소소한 코너를 하고 있더라도 그냥 개콘의 일원이라는 것만으로도 좀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예. 이쯤에서 이제 방청객 분들의 궁금한 점을 또 풀어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뭐 궁금하지 않겠지만 좀 물어봐 주십시오. 네. 궁금하신 분, 네네. 사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코너에서 네. 비호감 캐릭터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비호감과 호감의 그런 뭔가 이 벽이 깨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굉장히 뭐 비호감처럼 여겼던 연예인도 한순간에 호감이 되고 정말 호감이었던 개그맨도 그 연예인도 한순간에 비호감이 되듯이 지금도 사실은 저희도 걱정 많이 했어요. 이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옷 입고 말도 안 되는 가발 분장을 쓰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개그맨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개그를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웃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뭔가 망가질 때 웃고 이게 약간 개그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그맨 입장은 항상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여러분들보다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낮게 보이려고 그런 분장을 했는데 또 그걸 또 다행히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는 혹시나 비호감이라는 생각은 하고 갔지만 물론 비호감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호불호가 있어요. 하지만 호가 8, 불호가 2 정도라는 점. 네. 그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좋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볼게요. 아쉽네요. 시간상. 네네. 네. 저는 충북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아, 네. 네. 아까 시작하실 때 이상훈 멘토께서 네. 꿈을 가져야 한다,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상훈 멘토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실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최종 목표는요. 사실은 이렇게 송혜 선생님처럼 시간이 지나도 그냥 이렇게 대중들 앞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나와서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냥 이상훈이 나왔구나 막 좋아하시진 않더라도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게 그냥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역량이 된다면 시청자분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개그 무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또 제가 뭐 그때까지 아이디어가 막 잘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그게 힘이 닿는 한 김준호 선배처럼 15년 넘게 개콘에 살아남고 싶고요. 목표를 저는 단기 목표를 많이 잡거든요. 이제 12월까지 목표를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엔 그랬어요. 이상훈 검색하면 이상훈이 100명이 넘게 나와요. 여기에 그 메인의 이상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을 때 메인의 내 사진이 걸리게 하자. 이게 뭐 목표였다면 그 다음에는 신인상 후보에까지만 올라가 보자. 뭐 이런 계속의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을 하거든요. 올해 목표는 개콘을 쉬지 말자. 일주일이라도 쉬지 말고 그 365일 일단 매주 방송에 나가는 걸 목표로 하자가 사실 제 꿈이고요. 말이 바뀌었는데 앞으로의 장기 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또 이렇게 재밌게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매주 무대에 서려면 정말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치열하고요. 네. 뭐 참 매주 쓰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무대예요. 출근을 하면 매일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이 출근하는 게 당연하다듯이. 근데 저도 사실은 한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주 한 주가 너무 고맙고 소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또 언제 진짜 지금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만으로 정말 기쁜 일이고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올라왔을 때만큼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내려가자. 네.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한 주 한 주 좀 너무 소중하고 그래도 한 주 한 주 찾아봐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혼하더니 철들었네.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좀 엄마 진지해요. 아빠가 이렇게 예. 얘기해 주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아, 뭐 개그맨이 나왔는데 계속 진지한 얘기 해가지고 뭐 별로 뭐 이렇게 감흥은 없으시겠지만 뭐 지금 이제 꿈을 키우고 있는 10대들 그리고 지금 꿈을 위해 도전하고 있는 20대들 저는 30의 꿈을 이뤘습니다. 30대의 꿈을 이뤘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지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뭔지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나중에 내가 성공했을 때 내 자서전에 담을 만한 그런 내 힘들었던 내 고난과 역경의 일이다 이런 영웅담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실패는 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인사를 나눠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요, 하루에 300번 이상 웃지만 성인은 하루에 웃는 횟수가 15번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이 팍팍하고 웃을 일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데요. 웃는다는 것은 마음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억지로 웃는 것도 진짜 웃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웃는 만큼 행복해진다고 하니까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하루에 한 번 자신을 위해 웃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토크 콘서트 화통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희망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